지금 보이는 이 차트, 고양이 입양하자마자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다.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거 다 빼도 이 정도다. 고양이 용품을 사려고 생각하면 종류가 겁나 많다. 모래만 해도 카테고리가 4개나 있고 그마저도 장단점이 다 달라서 고양이에게 뭐가 좋은지 고민이 엄청 된다. 내가 고양이를 구조했을 때는 저녁이라서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입했던 기억이 있다. 뭐가 좋고 비교할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샀다.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샀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반드시 사야 하는 물건과 비용, 그리고 1000만 원을 넘게 쓰고 생긴 나만의 물건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오늘 내용을 잘 알아가면 우리 고양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돈 낭비도 안 할 거다. 그럼 일기 시작! 오늘 영상 진행은 이렇다. 초기 비용은 최소한 얼마가 드는지, 매달 나가는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1년 정도 키우면 총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짝스러운 병원 비용들은 얼마씩 나가는지, 3년간 지갑 탈탈 털려가며 배운 내용들 구독자분들이 맛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 일단 기준을 정하자.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할 때 한두 번만 돈이 나가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 밥그릇, 화장실, 이런 것들은 비품. 고양이를 키우면서 계속 사야 되는 것들, 사료, 모래, 추루, 스크래처, 이런 것들은 소모품. 그리고 집사와 고양이 삶의 질을 올려주는 추가용품, 그리고 사랑할 때 추가로 구매하면 좋은 사랑용품. 뭔가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알기 쉽게 떠먹여 드릴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고양이를 처음 입양할 때 필요한 필수용품의 품목과 가격들은 다음과 같다. 지금 말하는 것들은 모두 비품이고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다. 한마디로 이 돈이 없으면 집에서 고양이 못 키운다. 먼저 비품. 예방접종은 총 15만원, 1회당 5만원씩 3번 맞아야 된다. 중성화, 수컷은 15만원, 암컷은 25만원. 물그릇, 밥그릇 각각 15,000원에서 5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하다. 화장실 3만원, 화장실도 3만원에서 5만원, 6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하다. 발톱깎이 만원, 이동장 8만원, 고양이 밑 8,000원, 담요 만원. 왜 이것들이 필수품인지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그리고 또 매달 나가는 소모품이 있다. 소모품. 모래는 11kg에 2만원, 사료는 4kg에 5만원, 스크래처 5,000원, 장난감 5,000원 정도다. 지금 보는 가격은 거의 모두 최저가다. 이것보다 저렴한 다른 제품들도 있다. 내가 선정한 제품들은 고양이에게 안 좋은 제품, 즉 사람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모두 제외했다. 사람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안 된다. 적어도 내 채널에서는 저렴하다고 추천할 일은 없다. 고양이는 습성이 있다. 이 습성을 무시하고 물건을 사면 고양이는 불행해진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 고양이들의 물건을 사야 할지 알려주겠다. 첫 번째로 화장실. 고양이 용품은 쉽게 생각하면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아무리 좋은 용품도 고양이들이 사용하는 야생에 비하면 턱없이 작다. 그래서 아기 고양이라고 작은 용품을 사거나 연령에 맞춘 제품들을 살 필요는 없다. 물론 사료는 잘 먹여야 된다. 화장실은 크게 두 종류다. 폐쇄형과 개방형. 이것만 기억하자. 폐쇄형은 사면 안 된다. 고양이의 감자와 맛동사는 냄새가 엄청나다. 한번 싸면 공기청정기가 미친 듯이 돌아간다. 그런데 그걸 뚜껑 덮어서 모래가 안 튀게 가둬둔다? 이건 고양이를 고문하는 짓이다. 화장실의 가격은 대략 3만원 정도. 그런데 최소 2개 필요하니 6만원이 든다. 고양이 화장실의 개수는 고양이 수 플러스 1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많은 수의사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집사님들이 실천하는 부분이다. 고양이에게 선택지를 주고 배변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신장질환의 예방이 된다 하니 좁더라도 2개 이상 사자. 크기는 고양이 몸의 1.5배 정도 사면 된다. 근데 얘들 엄청 빨리 큰다. 그러니 그냥 60에서 80cm짜리 사자. 작은 거 산다고 모래 아끼는 거 아니니까 큰 거 사면 된다. 두 번째는 발톱깎이. 일반 고양이 발톱깎이는 5,000원, 불빛이 나오는 건 9,800원이다. 대충 만원 정도 한다. 내 생각엔 4,000원 정도 더 써서 불빛이 나오는 거 사두면 좋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2번 살 일 없는 물건이고 크게 비싸지 않다. 고양이 발톱 깎는 건 힘들다. 좋아하는 고양이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집 돼지들은 엄청 싫어한다. 그런데 잘못 깎아서 아프게 깎으면 그날로 집사팔은 스크래처가 된다. 불빛이 나오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다. 필수템 세 번째는 이동장이다. 이게 집사 등골 브레이커인데 엄청 가끔 쓰는데 자리 차지는 엄청 많이 하고 비싸다. 가방형과 캐리어형이 있는데 나는 캐리어형을 쓴다. 그 이유는 돼지 2마리가 들어가는 가방이 없기 때문이다. 가방은 보통 3만원 정도 하고 캐리어형은 8만원 정도 한다. 이동장도 마찬가지로 큰 이동장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점은 환기가 잘 되는 제품을 사야 되는 것이다. 고양이들은 소리에 진짜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외출이 잦지 않는 고양이는 한번 병원 가려고 하면 전쟁이다. 그래서 튼튼하고 담요도 깔기 쉽고 안전벨트도 하기 쉬운 이동장을 선택하면 된다.
담요는 왜 필수품일까? 담요를 굳이 필수품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살 필요는 없지만 필수품은 맞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나는 이동장에 담요 대신 안 입는 바지를 깔아둔다. 이 바지의 역할은 고양이들의 애착 담요가 되는 것이다. 고양이들이 병원이나 혹은 외출을 한다고 했을 때 바뀐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한다.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나마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늘 내가 깔고 앉던 담요에서 간식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 한 구석에 담요를 깔아두고 고양이들이 애착 담요를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담요를 사기 좀 귀찮으면은 그냥 안 입는 옷을 잘 깔아두면 된다. 그 다음은 빗이다. 빗질 안 하고 털 먹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양이 빗질은 필수다. 야생이 아닌 집에서 사는 인도어 고양이들 같은 경우 털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죽은 털들을 몸에서 뿜어내는데 이게 다 헤어볼로 토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헤어볼을 토하는 건 야생에선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에게는 그닥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빗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8,000원 정도의 저렴한 고양이 털 빗을 사서 빗어보면 된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빗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지 비싼 빗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빗의 종류에는 장갑형, 탈착형, 청소기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든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건 집사가 시간을 내서 빗질을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어렵다. 비싼 거 타서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고양이 밥그릇, 물그릇 은근 비싸다. 고양이 전용으로 나온 세라믹 식기는 높이도 일반 강아지 식기보다 좀 높고 고양이 수염이 안 묻게 디자인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도 3만원, 4만원 정도 하는데 나는 일반 식기를 쓰고 밑에 받침을 둬서 높이 올렸다. 낮은 식기에서 밥을 먹으면 고양이가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가장 문제는 밥 먹은 걸 토를 자주 한다. 특히 스테인리스로 된 식기를 사용하면 고양이 수염이 닿아서 엄청 싫어한다. 밥 먹는 시간을 싫어하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프니 고양이 밥그릇은 그냥 아무 접시에다가 주지 말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접종과 중성화 비용이다. 예방접종은 회당 5만원, 총 3회를 맞아야 해서 15만원 정도가 든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심장사상충, 건강검진 등 다양한 비용이 나가지만 당장 입양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15만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성화 비용은 암컷은 25만원 정도, 수컷은 15만원 정도 된다. 중성화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내가 고양이를 막 구조했을 때 사회 초년생이기도 해서 통장에 돈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암컷 중성화를 한 달 정도 미룬 적이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성화를 하러 갔더니 자궁이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중성화를 하는데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애들 발정 나면 진짜 시끄럽다. 감당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수컷들은 중성화를 안 하면 머리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중성화 일찍 하면 좋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번만 돈이 드는 물건들이다. 그 다음은 매달 들어가는 소모품이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모른다면 이것저것 사고 헤매다가 매달 지갑 털리니 잘 확인해서 우리 고양이들에게 맞는 물건에 잘 정착해보자. 첫 번째는 모래다. 모래 진짜 중요하다. 가격은 국산을 쓰냐 외산을 쓰냐에서 많이 갈리는 편이고 형태에 따라서는 벤토를 쓰냐 두부를 쓰냐에서 많이 갈린다. 일단 내가 쓰는 것을 추천하고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보겠다. 나는 총 10개 정도의 고양이 모래를 거쳐왔고 지금은 에버크린으로 굳혔다. 가격은 11kg에 22,700원이다. 형태는 벤토나이트고 전체 가리를 하면 화장실 하나에 11kg가 들어간다. 우리 집 고양이는 3마리니까 화장실을 4개 다 쓰면 9만원 정도가 든다. 벤토나이트도 쓰고 펠렛형, 두부형도 다 써봤는데 벤토나이트를 고양이들이 가장 잘 쓴다. 그리고 수의사분들도 웬만하면 벤토나이트를 쓰라고 하셔서 선생님들 말을 잘 듣는 게 고양이들에게 탈이 덜 난다고 생각해서 벤토나이트를 쓴다. 그런데 에버크린은 조금 비싼 편에 속한다. 다른 저렴한 벤토나이트형 모래도 많이 있는데 내가 썼을 땐 흡착이 잘 안 돼서 모래 버리기 꽤 힘든 적이 많았다. 에버크린이 그나마 잘 뭉쳐졌던 것 같다. 만약 잘 뭉쳐지는 모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사용해보겠다. 모래가 잘 뭉쳐지는 건 고양이들의 신장 질환의 중요한 부분이다. 모래가 잘 안 뭉쳐져서 삽으로 푸다 흩어지는 일이 너무 많고 거의 다 흩어져 버린다면 박테리아가 화장실에서 번식한다. 안 그래도 냄새가 심한데 냄새도 더 고약해지고 고양이들은 화장실을 잘 안 가고 참다 못 참겠을 때 싸고 덥지도 않고 도망간다. 그리고 이렇게 참다 보니까 고양이들의 신장 질환이 심하게 걸린다. 또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는 것도 문제인데 먼지가 많이 날리면 고양이들이 결막염에 걸린다. 만약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눈물이 많이 나고 눈곱이 자주 낀다면 모래를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진짜 저렴한 제품은 30kg에 2만원 정도 하는 제품도 있다. 일단 작은 용량으로 몇 개 사보고 고양이들이 가장 잘 쓰고 잘 뭉쳐지는 모래를 고르면 될 것 같다. 두부모래의 특징은 물에 잘 풀려서 화장실에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벤토나이트에 비해 사막화 현상이 매우 적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냄새가 너무 심하고 고양이들이 잘 안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는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스크래쳐다. 스크래쳐도 매달 사야 된다. 가격은 5,000원 정도 하고 바닥형, 수직형, 공간형이 있는데 이건 고양이의 취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렴한 것을 사보는 걸 추천한다. 바닥을 긁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고 벽을 긁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고 공간에 있는 소파 같은 물체를 긁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다. 그럼 고양이들의 특징에 따라서 바닥형 스크래쳐, 수직형 스크래쳐, 공간형 스크래쳐를 사줘야 된다. 스크래쳐는 고양이 야생 본능을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 풀이 수단이기도 하고 이걸 안 사면은 장판, 벽지, 소파가 아작난다. 그럼 스크래쳐를 사면 이런 게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다. 바닥형 스크래쳐를 잔뜩 깔아놨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소파 같은 물체를 좋아하는 고양이라면 소파가 다 아작난다. 그럴 때는 공간형 스크래쳐를 사주고 스크래쳐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면서 간식을 준다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사료다. 사료는 엄청 중요한데 고민할 건 딱히 없다. 로얄 캐닌 4kg에 5만원짜리 사자. 성묘 기준 하루에 100g 정도 급여하면 30일 정도 먹일 수 있다. 아기 고양이는 2kg에 3만원짜리 키튼을 사서 먹이면 된다. 급하면 동물병원에서도 살 수 있다.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연구는 길어봤자 50년밖에 안 됐다. 그 중에서 고양이는 좀 더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분야다. 즉 고양이에게 뭐가 좋은지 실제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식품 위생에 관련된 독성 검사나 바이러스 검사는 가축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그나마 로얄 캐닌과 같은 3대 브랜드가 그 연구가 가장 오래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연구되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식으로도 쓰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먹이면 고양이당 월 식비는 5만원밖에 안 나온다. 외식 한 번 참으면 고양이 한 달치 식비가 나오는데 고양이 키운다면 아까워하지 말자. 장난감은 없어도 된다. 대신 손가락을 평생 긁히면서 살면 된다. 장난감 가격은 대략 5,000원 정도고 자주 망가지고 자주 부러지고 자주 사라진다. 대충 한 달에 2번 정도 구매하는 것 같다. 밖에서 돌아오면 고양이가 집사를 보고 운다. 그러면 배고픈가? 심심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캔만 따주는 캔따개가 되어버리곤 하는데 이때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양이에게 사냥놀이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하루 15분씩 2번 정도 놀면 좋다고 하는데 자주 놀아줄수록 좋다. 고양이 장난감의 종류는 낚싯대, 레이저, 부스럭거리는 공, 털뭉치 등등 엄청 많고 다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레이저는 안 사는 걸 추천한다. 레이저가 제일 비싸기도 하지만 고양이들에게 사냥에 대한 만족감을 못 준다고 한다. 그냥 집사만 편할 뿐이다. 기껏 집중해서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고양이들이 삐지는 거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필수용품인 비품과 소모품에 대해서 알아봤다. 총 얼마일까? 모든 용품을 최소 비용이라고 가정하고 한 마리를 입양했을 때 71만 2,500원이다. 비싸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비용은 최소 84,700원이 든다. 이건 최소다. 근데 대부분의 집사분들은 알 거다. 이 외에도 막상 키우기 시작하면 사야 될 거 산더미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비용이다. 캣타워, 캣휠, 숨숨집, 터널, 방속, 방묘창, 추르, 캔, 돌돌이, 영양제, 풋밤 이런 것들은 또 필수용품은 아닌데 안 사기는 좀 뭐한 그런 것들이다. 말 그대로 추가용품이다. 캣타워가 없으면 옷장, 책장, 냉장고가 캣타워가 되고 숨숨집과 터널이 없으면 침대 밑이나 세탁기 옆 구석이 숨숨집이 된다. 이런 추가용품들과 병원비에 대한 내용까지 담기에는 영상이 길어져서 이 엑셀표를 공유해 드리려고 한다. 엑셀 공유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된다. 그냥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다. 받아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 안 누른 것 같은데 한 번만 눌러주자.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비용만 든다고 무조건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비용보다 훨씬 중요한 건 시간이다. 고양이를 케어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쉽게 생각해서 퇴근 후 내 시간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화장실 청소, 식사, 놀아주기, 애교 봐주기, 꾹꾹이 당하기, 동영상 찍기 다 고양이에게 시간을 쏟아부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바쁜 사람들, 시간을 쏟을 수 없는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 내가 딱 시간 짜내서 고양이를 키우려다가 지금은 완전히 포기하고 집에서 고양이들에게 시간을 쏟고 있다. 나는 고양이에게 시간을 잘 못 쏟았던 집사였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핑계를 대면서 고양이와 많이 놀아주려고 하고 있다. 현생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고양이들은 모른다. 그냥 일방적으로 외로워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 고양이들이 외롭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집사가 애정을 쏟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우리 고양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고양이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쏟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자. 하루 1시간이 사라진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아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삶의 질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럼 일기 끝.